네, 반갑습니다. 주련의 연금술을 주제로 오늘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하게 된 민주공원 이동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신 분 소개를 잠시 드릴까요? 노지련 작가 선생님이시고 한국화 작가이신 유현욱 선생님, 그리고 금정구 장전동에 머지라는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시는 선백 선생님, 예. 그리고 달리 인문학당의 소장이시자 달리미술관 관장이신 박선정 선생님, 예. 그리고 이 달리미술관의 그 운영을 맡으신 강소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주련의 연금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작가의 말씀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저희는 먼저 미루시나요? 네. 인문학당 달리라는 곳에서 이제 전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여기는 장소가 조금 특이한 곳이에요. 위치가 이제 영주동이고, 그다음에 삼복도로에 따닥따닥 집이 붙어서 이제 또 멀리 바다가 보이고 그런 좀 길도 꼬불꼬불꼬불하고 굉장히 이제 특이한 좀 장소에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2층에는 저 소장님께서 이제 또 이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인문학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 인문학당과 함께 이제 지하에 이런 재미난 주택을 개조한 미술관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당이라는 이 장소성, 그다음에 여기 영주동이라는 그 지역, 이거하고 연계해서 코엘로의 연금술사, 이런 소설이 좀 많이 생각이 났고, 또 여기 옆에 이제 도서관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목을 이제 연금술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됐어요. 작품들은 제가 이전에 이제 해왔던 그 초창기부터 초기작부터 해왔던 딱지 작업과 그다음에 보자기, 또 이제 딱지 작업을 변형한 벌룬 이런 작품들을 주로 이쪽에 선보였고, 작품 설치를 굉장히 좀 신경 써서 했습니다. 장소가 일반 화이트 큐브하고 좀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곳곳이 이렇게 그 보물찾기 하듯이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작품을 이렇게 감상할 수 있도록 좀 이제 그런 설치적인 어떤 테크닉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작품을 진행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가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달리에서 전시를 한다는 거고, 이 달리 미술관이 갖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소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집을 개조해서 꾸민 아주 작은 갤러리, 그리고 그러니까 벽체도 많고, 이 갤러리라고 하기에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장소에서 전시를 하고 있다는 게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장소의 관리 운영자이신 박선정 선생님께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떻게 이 노주련 선생님의 그 전시를 설득을 해서 가능하게 하셨는지, 또는 이 작품 전시가 된 이후에 또 느낀 이런 것들 좀 들어볼까요? 그 노주련 선생님의 작품을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미술 전공자가 아니고 또 이게 그 갤러리를 원래 전문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작품을 보는 눈이라든지 그런 사실은 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제가 미술관 얘기는 좀 안 하는 편인데, 노주련 선생님은 실질적으로 노주련 선생님의 그 작품 전시는 제가 본 적이 없고, 그 사진으로만 그 전에서 쭉 봤고,
그리고 제가 그 시민회관을 갔는데 거기 벽에 어디서 낯익은 작품이 다 걸려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사실 이건 노두련 작품은 딱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노두련 선생님이 작업을 했지 신뢰가. 네, 역시 요거 딱지 작업이 거기에 그거는 조금 더 평면적인 느낌 작품이 거기 벽에 걸려 있더라고요. 복도에. 네네네. 네. 소장 작품. 소장 작품인가요? 네네네. 그래서 네, 전시 말고. 네네. 소장 작품이. 예. 거기 그걸 그때 보셨구나. 예, 무슨 뮤지컬 보러를 갔다가 네. 그 우연히 이제 미술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작품들을 좀 보거든요. 복도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 그러면서 작품이 다른 데는 못 느꼈는데 이게 이제 누가 봐도 그냥 노주련 선생님의 작품을 한번 보고 나면 어디서 봐도 이건 노주련 선생님이구나 이게 느껴진다. 이제 그런 느낌. 이제 그 정도가 끝이 없고 사실은 특이하다.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거죠. 이제 누가 봐도 노주련 선생님 거니까. 근데 이제 이번 전시를 보고 나서 그리고 저희들 전시를 하니까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책임자로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고 이러는 과정에서 선생님 작품을 다시 보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이게 정말 많은 걸 담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제목이랑 너무 어울리구나. 아까 제가 선생님을 소개를 할 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무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에서 선생님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황금을 만들어내듯이 예술을 만들어내. 우리가 이전에 그냥 딱지 접는 거를 예술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게 정말 예술이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이번에 제가 이제 되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 공간이랑은 여기가 어떤 골목이 많고 역사 속에서 분명히 여기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이 딱지치기를 하면서 그리고 저기 소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이게 그 일상에서의 삶 이런 것들이랑 굉장히 밀접한 곳인데 특히나 더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쳤던 곳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이 전시가 되게 좀 굉장히 안 어울릴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추상적일 것 같은데 오히려 훨씬 더 삶에 있어서의 어떤 추억, 아련한 추억도 그렇고 또 힘도 그렇고 약간 위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요 지역 분들이 좀 보러 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상당히 한 그런 전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여기 전시를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소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잠시 또 다 듣고 이야기를 나눌까요? 골든 에이지에 가장 큰 공을 들이신 분이 이제 성백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여기 작품 보시면서는 그때 그 머지에서 전시했던 거 또는 금연산역 갤러리에서 했던 거 하고 어떻게 달랐는지 특히 여기서 전시를 했기 때문에 좋았던 점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노준 선생님이 이제 또 한 3년 전에 저희 공간에 처음 드로잉 그동안 메모했던 것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고 싶다고 오셔가지고 그때 처음 이제 뵙고 그 뒤로 이제 딱지 작업들, 그다음 볼륨 작업들 이렇게 봤습니다. 봤고 볼륨에서 가지는 어떤 실체가 없는 것에 어떤 외부에서 공기를 넣어서 실체를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공기를 넣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체가 없어지는 그런 것에서 지금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가짜 뉴스라든지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읽었고 또 이번 전시에서 저는 한대 작품에서 많은 어떤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연금술이 작업에 다 녹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동생들과 그 동네에서 지지 않을 딱지를 만들었던 그 어떤 꿈, 그런 뭐 우리 동네에서 최고 가는 딱지를 만들겠다는 그 희망이 그 딱지에 녹아 있고, 그 딱지가 붉은색으로 또 돼 있고, 붉은색 상자 안에 소금이 담겨 있는 그런 과정들이 연금술이라는 제목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노련 작가를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조각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설치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조각가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조각적 면에서 볼 때는 좀 약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작업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 작업을 무한히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을 제가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로서의 그런 욕심이라든지 포부가 연금술이라는 어떤 단어와 함께 이 전시에 잘 녹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동이라는 이 특별한 공간에서 저 작업은 더 특별하게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랫동안 쭉 지켜보시니까는 예,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네요. 그럼 같이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한국화 작가로서 아니면 친구로서 선생님 소감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저도 이제 노주련 작가와 아무래도 우리 차 타고 같이 여기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세월이 몇 년인데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언니가 그 노주련 작가가 원래 굉장히 소프트한 재료로 굴러간다든지 말랑거린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절대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그런 탐구들을 했어요. 정면치 거대한, 그래서 좀 기념비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거대한 어떤 것들, 절대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천착한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몰랑했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거대한 어떤 것으로 완성이 되었다가, 그러고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 다시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좀 예전에는 좀 차갑고 하여튼 그런 어떤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좀 저 소금이 사실 맨날 작업실에 이렇게 포대에 담겨있던 소금이거든요. 맞죠? 언니 그거 몇 년이 저 소금 써야 되는데 했던 게 이제 일로 와서 일단 반가운 데다가 이제 작업에서 언니가 누군가의 어떤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따뜻함이 나오는구나라고 좀 느껴져서 언니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 같은 것들이 사실 작업에서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보이고, 그렇게 이렇게 잘 변한다 그러면 제가 동생인 주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네, 그런 그 과정들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굉장히 기분 좋고, 또 이렇게 또 든든하게 같이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정말 참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욕심이 많고 또 그만큼 성실하고 노력하는 작가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예쁜 말씀을. 네네. 저거 네. 간수가 다 빠진 소금인가요? 네네네. 이게 왠지 반짝거리더라고요. 지금 몇 년을 그렇게 쌓이면 간수가 더 빠져서 이렇게 보슬보슬해요. 그래서 저 소금을 가지고 뭘 쓰지 하자. 근데 결국 이번에 그 소금을 어딘가에 준다는 게 약간 이제 그 모속적인 그렇죠. 그런 데서는 이제 복준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있잖아요. 요즘 함부로 무속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 왕자 이유로 제가 개인적으로 그게 저 그렇게 소금을 어떤 네. 의미로 저렇게 그렇죠. 넣으셨을까 옛날에 이런 이렇게 궁금증을 네. 했어요. 땡마기를 하고 그럼요. 곡을 네. 쓰고 해서 이제 그런 저는 제가 아. 한국과 전공이다 보니까 무속을 나쁘게 아니, 생각하거든요. 농담을 그냥 그런 왕자를 이렇게 좀 오프 더 레코드 해야 되나? 근데 왕자를 이렇게 막 이렇게 보인다는 그런 센스가 조금 놀라울 거지. 되게 놀라운 거지. 왕자를 그러면 네. 상징이에요, 상징. 네.
저 작품은 네. 몇 년, 한 2, 3년 전에 연도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서동 미로시장에 있는 그 전시장, 예, 미로시장 입구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기에 이제 작품을 출품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미로시장이 전통 재래시장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지금 현대인들이 이제 시장에서 장을 보고 또 이제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네. 장소인데 제가 처음 가봤어요. 부산에 살면서 저희 집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고개를 이렇게 탁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갔는데 시장 갈 때마다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럼 맨날 뭘 사 먹어. 예, 근데 사 먹으면 너무 행복해. 너무 싸고 맛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작품, 근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 시장이 너무 이렇게 풍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장만 가면 내 마음이 풍족해지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풍족해지고 아 내가 이제 그 류현욱 작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완벽한 정육면체 뭐 이렇게 이상적인 어떤 그 완벽성이 무엇인가 뭐 이런 이제 고민을 막 했는데 저 방앗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앞에 그 나무 한 대에 쌀하고 소금이 이렇게 그득하게 딱 쌓였는데 이 완벽한 어떤 풍족함인 거예요. 예, 정확하게 이 충분한 이 행복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요 한 대 요만큼이 내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충분한 행복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그 나무 정사각형 비슷한 그 나무랑 그 양이랑 그다음에 그 가득 쌓여 있는 그 느낌을 이제 제 식대로 어떻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 네, 저한테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딱지였고 그다음에 가장 화려하고 이제 아름다운 그 충만한 색깔이 이제 좀 빨간색 같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소금을 이렇게 쌓아 올리면 좋겠다. 충만한 느낌. 네네네네. 그때 제가 이제 구매했던 소금을 2년간 간수를 빼가지고 비쌌죠. 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몰랐어요. 그 소금 간수 빼는 게 이제 소금에서 물이 나오는 줄 몰랐거든요, 사실. 근데 자꾸 소금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작업실에서. 그래서 엄마 이거 어떡하나 다 녹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 그걸 간수 뺀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커먼 물. 네네네. 그래서 작업실에 이제 은근하게 시커먼 있었는데 처음에는 걔가 저렇게 뽀송뽀송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작업하려고 딱 꺼냈더니 그 아이가 이제 결정체가 더 아름답게 그렇게 뽀슬뽀슬하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보석처럼 나왔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저렇게를 놔두면 여기가 습기가 좀 차거나를 하면 제가 또 다 빨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앞길을 빨아들인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뽀송뽀송했던 게 만일에 여기가 습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 보고 그러니까 그 제습 효과도 있군요. 습함을 빨아들이고 가습기 기능을 좀 수행한다고 보는 네, 거죠. 가습 기능을 하는데 고맙죠. 사실 저렇게 있어주면 계속 설치하는 걸로.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도 여기에 그리고 우리가 소금이 항균 효과잖아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이제 상처 같은 거 났을 때 약 없으면 소금 바르면 그래요? 항균 효과듯이 실제로 난치할 그렇죠. 실제로 여기 저렇게 있으면 제가 제습 기능에다가 제 자체가 항균 기능을 하죠. 항균, 그 소독 뭐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락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화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소금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든 일이고 비쌌기 때문에 부의 상징, 행복의 상징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 소금에 이미 눈독을 들여가지고 찌뽕 해놓은 누가? 분이 계시다. 누구야? 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뭐 소감을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 작가한테 계속해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시를 이렇게 하시면서 작품을 설치하는 이 과정에서 들었던 이런 궁금증도 여러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처음 작품을 이렇게 딱 마주했을 때 느낌이 이제
아, 이분이 굉장히 한국적 정서를 표현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입체적인 형태가 딱지가 이제 내면을 이렇게 접어 올렸을 때 그게 빛에 의해 가지고 색상이 실제적으로 이게 뭐 하나 흰색으로 표현했다면 거기에서 10가지, 20가지의 색상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작품이 그냥 처음 딱 봤을 때보다 보면 볼수록 정말 가슴에 깊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작가님이 굉장히 내공이 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는 내가 뭐 이게 딱지다 이런 생각은 사실 안 하고 그냥 형태나 색감으로 그 다음에 이런 질감으로만 느꼈다면은 거기에다 이제 작가님이 그 작품을 하게 된 매력을 이렇게 기록한 걸 보고 나서 아,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가 느껴왔던 그런 정서도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아트페어에 가가지고 또 작가님 작품을 봤는데 거기는 도자기하고 또 소품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 또 작가님 작품을 찾아봤을 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설치 미술을 넓은 공간에서 굉장히 대형 작품을 또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 작가님이 그러면 대체적으로 작가들이 작품을 하면은 소품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작은 소품 위주로 한다거나 큰 작품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대형 작품을 주로 하는데 노주란 작가님은 보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큰 작품까지 굉장히 폭넓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정말 좋은 작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 받았어요. 네. 청년 작가상. 아, 어머. 이런 상 아무나 없죠. 오늘의 작가. 예. 조금 덧붙이자면은 이번이 처음 받는 상이 아닙니다. 아. 게다가 저 학 박사 논문도 학술상을 받고 강소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혀 운이 친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이런 것들도 듣게 되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골든 에이지라는 지난 금년산적 갤러리든 저 머지든 좀 그 황금이 들어간 연작 시리즈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황금이 압도적인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쉽게 연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달리 미술관이라는 자그마한 공간에서 어떻게 황금이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장소성이 갖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특히 유년 시절의 기억, 이 기억을 통해서 삶의 충만함과 연결되는 이런 과정이 연금술의 과정하고 유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작품을 보면서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뭐 일종의 소감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나누셨고 이제 저 작가한테 특별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또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조금 이야기해 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작가한테 묻기보다는 박선정 관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식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농담에 가까운 이야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달리 미술관을 이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 있었을까? 아니면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류현욱 작가님 계신데 지금. 저 잠깐 나갔다. 지났으니까 이제. 아니요, 올해 올해 한정. 한정합시다. 아니 아름답다는 의미에서는 진짜 저는 노주련
선생님의 이번 전시가 가장 이게 처음에도 딱 그러니까 그 전시를 이제 설치하고 계시거나 설치 끝나고 나서 제가 일단 쫙 이렇게 보면 아름답다가 아니라 뭐 뭉클하다 또는 뭔가 한 대 맞는 것 같다 기타 등등 느낌이 다 좀 다른데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노주련 선생님 작품은 말 그대로 와, 정말 이쁘다였어요. 일단 색감에서부터 뭐 이 조명과의 어떤 뭐 이런 것, 뭐 기타 등등이 그리고 뭐 질감의 느낌, 기타 등등 다 와 정말 이쁘다. 뭐 보자기, 기타 등등 이게 와 이 공간과 뭐 작은 소품 하나를 다 선생님이 진짜 여러 번 오시더니 공간하고 하나가 되기는 마치 여기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이제 전혀 괴리가 없는 그런 전시였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노주련 선생님이라고 전혀 뭐 다른 분 계셔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 우리 유현욱 선생님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 아름다운 거는 아니었어요.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온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 노주련 선생님은 처음 느낌이 딱 아름답다. 근데 처음에는 아름답다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지? 야 이렇구나.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분명히 한 가지 색깔인데 이게 빛이 비치고 이게 접었는 이것 때문에 각도 때문에 아니 네 개가 다 다르게 보이잖아. 아까 여기 얼핏 보면 차이와 반복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실은 그것이 하나하나의 차이와 반복 아니라 그 하나의 큐브 안에서도 실질적인 차이가 아닌데도 우리의 시각적인 데서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야 우리가 얼마만큼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의 시각을 믿고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을까? 사실 네 개의 요 딱지 안에 있는 4개 뭐라 그러죠? 삼각형은 다 같은 색깔인데 우리의 눈에는 다른 색깔로 보이잖아요. 미묘한 차이. 실제로는 같은 색깔이잖아요. 빛의 어떤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런 어떤 철학적 사유까지를 막 이게 하게 만들고 물론 한대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선생님 풍요로 저는 시골에서 그래서 그 대박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나무로 된 요거 대박. 대박에다가 뭐 이렇게를 하는데 선생님이 저게 이제 풍요. 왜냐하면 저렇게 원래 시장에서 살 때 저렇게 수북이 쌓아놨지만 실제 닦을 때 싹 닦잖아요. 싹 깎죠. 그게 대박이거든요. 저거는 보이기식. 수북이 쌓아놨지만 저 수북이를 절대 안 져요. 한 대. 칼같이 자르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그래서 저렇게 수북이 있는 것은 넘쳐나. 잠시 시각적으로나마 진짜 넘쳐나. 그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 우리는 장날에만 가는 그 장에서 저렇게 쌓여 있는 거 보면 저는 지금도 쌀이 저렇게 쌓여 있는 거 보면 부자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깎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대가 주는 어떤 풍요로움 뭐 기타 등등 아마 우리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 저거 보시면 저보다 훨씬 많은 어떤 추억들 뭐 그런 것들을 소환해내지 않으실까. 소장님이 이제 여기 영주동에 다른 어떤 사무실에 자리를 잡으신 게 아니고 집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게 이제 좀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소장님 뵙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기 자리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작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힘이 이제 집에서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재질감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도 이제 어릴 때 제가 덮었던 엄마가 해줬던 그 비단 이불, 청실홍실 이불 있잖아요. 시집 올 때 엄마가 해온 그 이불.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어릴 때 놀았던 거. 그게 이제 그 집에서 내가
느끼고 놀았던 그 많은 이제 뭐 사랑, 추억 이런 걸로 힘이 돼서 그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업이라는 남한테 또 누구한테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느낌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제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여기에 이제 자리 잡아서 또 그 청소년들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 이거 어릴 때부터 아니면 내가 지금 좀 나이가 좀 있더라도 뭐 이런 가지고 있는 것들을 키워서 그래 황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장소를 만드시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나의 황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황금을 보여주면 이 전시장에는 그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 작품을 좀 주로 가져왔죠.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네네. 이제 작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딱지를 접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사실 저 그래서- 서양화 전공이라서 그림을 그렸죠. 저는 네. 어떤 계기로 이 딱지 접기로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제가 남동생만 둘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인형놀이를 못 해봤어요. 네네. 어릴 때 맨날 이제 딱지 접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로봇 만들기, 조립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서양 전공인데 작업실에서 모든 종이와 뭐 이런 것들을 다 딱지로 접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재활용품들은 다 딱지화 시키고 있더라고. 그래서 또 걔를 버리지를 못해. 접어놓으면 또 예쁜 거야. 그래갖고 주섬주섬 다 재활용품들이 딱지로 다 접혀 있어서 얘를 조금 좀 퀄리티 좀 높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한번 만들어 봤더니 너무 예쁜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한번 그 좀 몇 개 더 접어볼까 해서 이제 천을 씌운 이제 딱지의 형태. 네, 아주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1회 개인전을 이제 제가 노란색 딱지를 전시를 막 이렇게 딱지 한 수천 개 이런 걸 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이게 좀 반복적인 그 행위가 들어가고 힘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저 작업들은 안에 마분지가 들어있고 있어서 다른 생각이 없어져요. 못도 할 수 있다. 뭐 엄마가 묵주기도 하시는 것처럼 또 다른 분들이 뭐 반야신경 뭐 이렇게 접고 뭐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이 딱지를 접으면 막 복잡하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사라지면서 편안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 전시했던 그 몽아림 노란색 딱지 뭐 수천 개 접을 때는 막 이제 젊어서 여러 가지 생각 너무 복잡하고 이랬는데 그거를 접고 있으니까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하나의 자기 수련이 된 거네요. 네네네네. 영상. 네. 예술가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저도 작업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주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작가들이 굉장히 어떤 시간과 그 똑같은 행위들이 반복돼서 결국은 어떤 작품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공감하고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공짜 쓸 때 그런가 보네요. 한 달 동안 그렇게 공감했거든요. 시간이 조금 많이 돼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싶은 말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되겠다 싶은 말씀 누구든지 뭐 이야기를 하시고 정리를 할까요? 이 공간에 노주련 작가의 작품은 신의 한 수였다. 이 전시 그 사진을 처음 본 게 추석 연휴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전시의 그 인상이라고 하면은 행복감 이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마도 이 보따리 하고 저 소금 한 대 이게
큰 기능을 한 것 같은데 정말 기분 좋은 전시였습니다. 그런데 또 아트페어에서 이 변형된 딱지가 나타나가지고 또 충격을 좀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선생님 딱지 접을 때 딱 한번 내가 저도 접어드릴까요? 이렇게 한 적이 있어. 그런데 여기 저 야단만 많이 맞았죠.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다 맞아 떨어지지 않고 이게 숨구멍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야단만 맞고 이렇게 말았는데 그래서 예. 결론은 아무나 접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딱지의 변형이라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도자기 작품처럼 이렇게 나온 그 딱지의 변형을 보고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이런 계기가 안 됐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가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아티스트 토크를 마치는 걸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좀 뭘 좀 더 해야 돼? 뭘 좀 더 해야 돼? 네, 참석해 주신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동문쌤이 내 고민을 눈치를 챘네. 네. 여기에 무슨 작품을 가져올까 너무 고민됐거든요. 저랑도 맨날 전화해서 공간 공간이 잘 맞지. 저 사실 황금 딱지 가져올 계획이었지 처음에는. 오히려 이건 잘 맞고 그렇지. 이 공간은 이게 맞다. 그 진짜 에스키스 어느 전시보다 에스키스를 많이 한 이 저희 공간이 특이해가지고. 사실은 이 공간이 관람자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설치를 보면 벽이 많으니까 생각보다 작품이 너무 잘 들어가고 또 벽들마다 성격이 다들 방마다 성격이 강하니까 설치하기도 좋고 고민을 엄청 많이 하기도 하는 공간. 그래서 재밌게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현욱 씨한테 그래서 좀 물었지. 야, 왜 이렇게 벽이 왜 이렇게 많노? 언니 벽 많다 했지? 저거 많이 갖고 가라. 갖고 가라. 80평 정도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야, 또 나오고 미쳐버릴 것 같아. 너무 많다. 하면서 그래. 네. 한번 이제 작업을 넣어놔 보니까 잘 아시더라고. 공간 잘 살려서 정말 잘 잘하신 것 같아요. 적절하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티스트 토크도 한번 해보고. 수고하셨습니다.